안녕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전기의 시대, 그 중심에 있는 배터리 산업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한번 모시고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 기업을 중심으로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저 길 위에 굴러다니는 전기차까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대체 뭘까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하죠. 네,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작은 게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배터리 시대가 왜 오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술은 어떤 건지 살짝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한국의 대표 주자들을 만나보고 시장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차트로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게 한번 전체를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다가오는 배터리 시대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전 세계가 이 배터리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말 우리 주변에 한번 쓱 둘러보세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저 길거리를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게 다 전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상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콘센트에 플러그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뭐니 해도 전기차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크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대규모 저장 장치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 일상에 있는 수많은 가전제품들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더 성능 좋은 배터리를 달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친환경 경제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큰 그림에서 렌즈를 좀 더 당겨볼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 배터리 셀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배터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2차 전지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바로 재충전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건전지랑은 다르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 원리라는 게 사실 이 두 단계면 설명이 끝나요. 충전은 뭐냐면 콘센트에서 온 전기를 화학 에너지라는 형태로 배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방전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처럼 그렇게 저장해뒀던 화학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수백, 수천 번 반복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배터리 산업의 판을 흔들고 있는 한국의 대표 주자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말인데요. 어떤 회사도 혼자서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생태계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자기 파트의 악기를 완벽하게 연주해야 하나의 멋진 교향곡이 완성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그 생태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맨 위에는 최종 제품,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완성품 업체가 있죠. 그런데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려면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LNF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기업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양극재 같은 아주 중요한 소재들을 공급해줘야만 배터리의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가고 힘이 좋은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유기체 같은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실제 숫자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그 시장의 과실을 이 회사가 따먹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건 바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앞단, 그러니까 배터리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LNF 같은 소재 기업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차가 100만 대 팔리면 그 안에 들어갈 배터리도 100만 개가 필요하고 그 배터리를 만들 소재는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종 제품 시장이 커지면 소재 시장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의 원천을 쥐고 있는 셈이니까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자, 이렇게 세 회사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보입니다. 바로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어느 한 회사가 혼자 막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재부터 부품, 완제품까지 이 공급망 전체가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대한 생태계라는 거죠. 한쪽이 잘 되면 다른 쪽도 같이 끌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시장의 평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차트들은요, 단순히 어느 회사 주가가 얼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금융시장이 에너지의 미래라는 거대한 지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 전기화 시대에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이 주인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아주 냉정한 예측이자 기대치, 그게 바로 이 그래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좀 더 넓혀서요. 앞으로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어떤 경쟁이 벌어질지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미래 배터리 전쟁에서 승부처가 어디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혁신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안전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둘째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공장을 지어서 싸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자원이죠. 리튬, 니켈 같은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손에 쥐는 쪽이 미래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겁니다.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는 배터리가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전동화된 세상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 미래 에너지의 패권은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